제가 또 디스토피아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그간에 제가 읽었던 디스토피아 소설들과는 좀 다른 결로 사람을 놀래킨 책이라서 오늘은 이 책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 명절 연휴에 후유증을 좀 떨쳐버리면서 다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소설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또 디스토피아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 중에서도 멋진 신세계 같은 책, 그리고 마거릿 애투드의 책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설도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이 책이 그간에 제가 읽었던 디스토피아 소설들과는 좀 다른 결로 사람을 놀래킨 책이라서 오늘은 이 책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임스 그레이엄 벨러드의 책이고요. 밀레니엄 피플입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작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넓고 좋은 작가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출판사로부터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 추천사에 어마어마한 게 막 줄줄줄 붙어 있는 거예요. 추천사를 막 수전 손택, 닐 게이먼 이런 분들이 막 쓰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봤는데 이 작가분이 어마어마한 그 디스토피아 소설들을 써내면서 현대문학을 재정의했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문학에서 이렇게 걸작선으로 출간이 된 거고 이 밀레니엄 피플이 그 중에 한 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트 시리즈가 아주 예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 밀레니엄 피플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요, 데이비드 마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중간관리직, 중산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이 마컴이 어느 날 학회에 가려다가요, 공항 폭탄 테러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은 단 몇 시간 정도 간발의 차로 그 폭탄 테러 현장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폭탄 테러로 마컴의 전 부인이 사망하고 말아요. 원래 이 테러라는 게 목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테러범이 스스로 밝히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밝혀지든 이 테러의 과정이나 어떤 목적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테러는 폭탄만 터지고 용의자도 없고 그 어떤 성명도 나오지 않고 목적이나 과정도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이상한 테러인 거죠. 마컴은 이 테러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아과 의사인 리처드 굴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무리는요, 다름 아닌 20세기 전체를 대상으로 투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약간 뭐 과대망상 같기도 하고요. 이들은요, 20세기를 사는 이들, 특히 중산층의 해방을 주장해요. 요게 좀 묘한 지점인데 보통 투쟁이나 해방의 중심이 되는 축이 사회에서 약간 소외계층으로 여겨지거나 하층민들, 억압받던 사람들 이런 무리여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시종일관 중산층의 해방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중산층들이 누구냐?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좋은 차 끌고 집에 수영장도 있고 가정부를 고용해서 집이랑 정원을 예쁘게 가꿀 줄 아는 사람들이고 때 되면 해외여행 나가면서 인생을 즐기고 좋은 학교에서 잘 배우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부터의 해방이냔 말이죠. 그죠? 마컴이 만난 이 이상한 무리는요, 중산층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재화나 어떤 안정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이 모두 중산층을 얌전하게 만들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일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쌀위 같은 느낌도 나고요. 아무튼 마컴은 이 무리와 함께 엮이면서 속수무책으로 이 투쟁의 한가운데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쭉 쫓아가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설 밀레니엄 피플인 거죠.
디스토피아 소설을 읽어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뭐 멋진 신세계나 미친 아담 시리즈처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미래를 배경으로 그 기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폐해들, 선택의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죠. 혹은 뭐 화씨 451이나 1984, 시녀 이야기처럼 어떤 자유가 아예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미래의 정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확실히 좀 윤리적이지 못한 방향이구나.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밀레니엄 피플을 보면 이거 자체가 좀 헷갈려요. 즉, 이 책에서 말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정말로 이 중산층들이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짜여진 각본일까? 이 사람들 충분히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이건 좀 비약 아닌가? 책을 읽으면서 독자 스스로가 계속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책의 주인공도 마찬가지고요. 자, 왜인고 하니 이게 너무나 현실의 일인 거예요. 특정한 세계관이나 뭐 정치 체제, 과학 기술, 미래 이런 걸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 지금의 일인 겁니다. 원래 자기가 속해 있는 요 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죠. 너무 이렇게 나와 밀접한 이야기니까, 거리감이 없으니까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밀레니엄 피플이라는 소설이 딱 그 지점을 좀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소비주의 사회를 다시 바라보고, 종말론과 테러를 바라보고, 허무주의를 바라보고, 계급투쟁을 보고, 안온한 삶의 어떤 함정을 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제공해주는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이 소설의 정말 독특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세기에서 넘어온 불로소득 생활자입니다. 모든 것을 용인하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의 가치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고안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를 대면하면 겁에 질립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유한한 자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보와 이성의 힘을 믿으면서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망령에 시달립니다. 성에 집착하면서도 성적 상상력을 두려워해서 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체제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평등을 믿지만 하층민은 혐오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두려워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연히 탄생한 존재일 뿐인데도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망각으로부터 고작 몇 발짝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어떤 식으로든 불사의 존재라 여깁니다. 이런 대사들은 정말 폐부를 깊이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갈등과 모순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술렁술렁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무언가가 되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불을 딱 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제가 디스토피아 소설을 그런 맛에 읽는데 그런 그 매력을 아주 잘 느끼게 해준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벨러드의 작품을 처음 읽기도 해서 이 문체가 좀 낯설었거든요, 처음에. 방금 들어보셨던 것처럼 대사들이 굉장히 좀 농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책장이 그렇게 잘 넘어가지가 않았는데 읽다 보면 이 문체에 적응이 되고 속도도 붙고 어떤 사건으로 인한 점입가경의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실 독자분들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동안 SF 소설, 디스토피아 소설에 푹 빠져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소설을 만나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책들 찾아 읽고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그레이엄 벨러드의 소설 밀레니엄 피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